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민족의 건국 신화인 단군 신화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곰이 여자로 변신했다는 이야기의 진실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곰이 인내심을 가지고 쑥과 마늘만 먹다가 여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깊은 의미와 역사적 맥락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신화 속에 담긴 상징과 의미, 그리고 역사적 배경에 대해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단군 신화의 기본적인 내용을 간략히 짚어보겠습니다. 삼국유사에 기록된 단군 신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늘의 왕인 환인의 아들 환웅이 인간 세상을 다스리고 싶어 했고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 태백산에 내려왔습니다. 그는 풍백, 우사, 운사라는 신하들과 함께 신실을 열어 인간 세상을 다스렸죠. 이때 곰과 호랑이가 환웅에게 찾아와 인간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환웅은 그들에게 쑥과 마늘을 주며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말고 동굴에서 지내라고 했습니다. 호랑이는 참지 못하고 도망갔지만 곰은 21일 만에 인내하여 아름다운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웅녀입니다. 웅녀는 환웅과 혼인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이가 바로 단군왕검입니다. 단군은 고조선을 세우고 1500년 동안 다스렸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단군 신화의 기본 내용입니다. 단군 신화가 처음 문헌에 등장한 것은 13세기 이련 스님이 쓴 삼국유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왜 고조선 건국 이야기가 수천 년이 지난 13세기에 처음 기록되었을까요? 사실 삼국유사 이전에도 단군 관련 기록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려 때 김부식이 편찬한 삼국사기에는 단군 이야기가 누락되어 있지만 이련 스님은 삼국유사에서 옛 기록을 인용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그 이전에도 단군 관련 기록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한 중국 측 문헌인 위서, 북사 등에서도 부여와 고구려의 시조 이야기에 단군 신화와 유사한 요소가 발견됩니다. 이것은 단군 신화가 후대에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오랜 구전 전통을 갖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핵심 질문에 접근해 보겠습니다. 신화 속에서 곰이 여자로 변신했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먼저 민족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곰은 고대 만주와 시베리아 지역 원시 종족들 사이에서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만주 퉁고스게 부족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곰이라고 믿는 곰 토템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이런 맥락에서 단군 신화의 웅녀는 곰을 토템으로 하는 부족의 상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인류학적 관점에서는 단군 신화가 서로 다른 집단 간의 결합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환웅으로 대표되는 하늘 숭배 집단과 웅녀로 대표되는 곰 숭배 집단이 결합하여 새로운 국가를 형성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고조선 건국 과정에서 서로 다른 문화와 집단이 통합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신화에서 곰이 여자로 변신하기 위해 먹었던 쑥과 마늘도 중요한 상징성을 갖습니다. 쑥과 마늘은 모두 강한 향과 약효를 가진 식물입니다. 민간에서는 오랫동안 약재로 사용되어 왔으며 특히 정화와 치유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쑥은 여성의 출산과 관련된 약재로 사용되었고 마늘은 강한 항균 작용으로 악귀를 쫓는다고 믿어졌죠. 이런 의미에서 쑥과 마늘을 통한 변신은 단순한 형태의 변화가 아니라 정신적, 문화적 변화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시적인 토템 신앙에서 보다 발전된 농경 문화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죠. 신화에서 곰이 21일 만에 여자로 변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왜 하필 21일일까요? 동아시아 전통에서 20일은 3과 7의 곱으로 두 숫자 모두 완전함과 신성함을 상징합니다. 3은 하늘, 땅, 인간의 조화를, 7은 주기성과 완성을 의미하죠. 따라서 21일은 완전한 변화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상징적인 시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 초기에 태아의 주요 장기가 형성되는 기간이 약 21일인 점도 흥미롭습니다. 이는 웅녀의 변신이 새로운 생명의 탄생과 연관되어 있음을 암시할 수도 있습니다. 신화에서 곰과 호랑이는 동굴에서 쑥과 마늘을 먹으며 지내야 했습니다. 이 동굴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동굴은 전 세계 많은 신화에서 재생과 변화의 공간으로 묘사됩니다. 동굴은 어둡고 폐쇄된 공간으로 마치 어머니의 자궁과도 같은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죽음과 재탄생의 과정이 일어나죠. 따라서 동굴에서의 21일은 일종의 통과의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전의 정체성은 죽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과정인 것이죠. 곰은 동굴에서의 시련을 통해 야수에서 인간으로, 자연에서 문화로 전환되는 변화를 겪게 됩니다. 신화에서 호랑이는 참지 못하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호랑이는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서 강력한 힘과 용맹을 상징하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신화에서는 인내심이 부족해 변신에 실패합니다. 이는 단순한 힘보다는 인내와 절제가 문명과 문화 형성에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한반도 북부와 만주 지역에는 다양한 종족들이 존재했습니다. 곰 부족과 호랑이 부족이 경쟁했을 가능성도 있으며 신화는 궁극적으로 웅족이 주도권을 잡았음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단군 신화를 좀 더 넓은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 말, 기원전 1000년기 초반의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농경 문화가 확산되고 청동기 기술이 발전하며 계층화된 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했죠. 이런 변화 속에서 여러 부족들이 연합하여 초기 국가를 형성했을 것입니다. 단군 신화는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신화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환웅으로 상징되는 농경 문화를 가진 집단과 웅녀로 상징되는 수렵 문화를 가진 집단이 결합하여 고조선이라는 새로운 정치체를 형성했다는 것이죠. 신화에서 곰이 여성으로 변한다는 설정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초기 수렵 채집 사회에서는 여성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원시 사회에서 여성은 생명을 낳는 능력으로 인해 숭배의 대상이었죠. 그러나 농경 사회로 전환되면서 점차 가부장제가 강화되었습니다. 단군 신화에서 웅녀는 스스로의 의지로 인간이 되고자 했지만 결국 환웅의 배우자가 되어 아들을 낳는 역할로 축소됩니다. 이는 모계 사회에서 북의 사회로의 전환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실 동물이 인간으로 변하는 모티프는 세계의 여러 문화권에서 발견됩니다. 북유럽 신화에서는 곰이 전사의 정신을 가진 존재로 묘사되며 시베리아 샤머니즘에서는 곰을 인간의 조상으로 여깁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 사이에서도 곰 토템을 숭배하는 부족들이 있었죠. 특히 시베리아와 몽골 지역의 신화에서는 곰과 인간 사이의 결혼 또는 곰이 인간으로 변신하는 이야기가 흔히 발견됩니다. 이는 단군 신화가 북방 유목민족들과 문화적 연관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단군 신화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단군 신화는 단순한 신화를 넘어 한국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문화적 코드입니다. 근대 이후 민족주의적 관점에서는 단군을 한민족의 시조로 강조하며 민족적 정체성과 단일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보다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단군 신화를 다양한 집단과 문화의 융합을 상징하는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집단들이 하나로 통합되어 새로운 문명을 이룬다는 메시지는 오늘날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최근의 고고학적 발굴은 단군 신화가 완전한 허구가 아닐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기원전 3000년 기천년경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는 농경과 청동기 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랴오닝 지방의 홍산 문화와 같은 선진 문화에서는 제의적 용도로 보이는 건축물과 옥기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들 유적에서는 곰과 관련된 유물과 함께 천신 숭배의식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단군 신화에 등장하는 하늘의 아들과 곰 토템의 결합이라는 모티프가 실제 역사적 맥락을 반영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단군 신화는 종교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19세기 말에는 단군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대종교가 창립되었습니다. 대종교에서는 단군을 한민족을 보호하는 신으로 숭배했으며 일제강점기에는 민족 정신을 지키는 구심점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단군 신화는 한국의 전통적인 천신신앙, 즉 하늘을 최고신으로 모시는 신앙을 반영합니다. 환인, 환웅,
단군으로 이어지는 3대는 천, 지, 인의 조화를 상징하며 이는 한국 전통 사상의 핵심을 이룹니다. 현대의 생태학적 관점에서 단군 신화를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신화에서 환웅은 인간 세상에 내려와 바람, 비, 구름을 다스리며 농사와 생명, 질병, 형벌 등 360여 가지 일을 주관했다고 합니다. 이는 자연과 인간 사회의 조화로운 공존을 상징합니다. 또한 고미쑥과 마늘이라는 자연의 산물을 통해 인간으로 변화하는 과정은 자연과 문화의 연결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오늘날 생태위기 시대의 자연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단군 신화는 문학적으로도 풍부한 상징과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의 대비, 변형과 재탄생, 시련과 보상 등은 세계 여러 신화에서 발견되는 보편적 모티프입니다. 이러한 상징들은 인간 심리의 보편적 요소를 반영하며 융의 원형 이론이나 캠벨의 영웅 여정 이론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단군 신화는 결국 인간 의식의 발전과 성숙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곰은 정말 여자가 되었을까요? 물론 문자 그대로 곰이 여자로 변신했다고 믿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신화는 항상 문자 그대로의 사실보다 더 깊은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단군 신화에서 곰이 여자로 변신한다는 이야기는 문화적 변화, 사회적 통합, 문명의 발전 과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시적인 자연 숭배에서 보다 체계화된 국가 체제로, 수렵 생활에서 농경 생활로, 부족 사회에서 국가 사회로의 전환을 담고 있는 것이죠. 결국 단군 신화는 우리 민족의 형성 과정에 대한 상징적 기억이자 다양한 집단과 문화가 하나로 융합되어 새로운 문명을 이룩한 역사적 과정을 신화적 언어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단군 신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다양성의 조화와 인내를 통한 변화의 가치일 것입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존재들이 하나로 융합하여 새로운 문명을 이룩했듯이 우리도 다양한 가치와 문화를 포용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단군 신화의 숨겨진 의미에 대해 함께 탐구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뿌리를 이해하는 것은 미래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문화의 깊은 의미를 함께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